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 정지 촉구를 위한 태극기 집회, 제120차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신 지가 755일째입니다. 2년하고도 25일이 지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2년 1개월 만에 특별 사면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잔인한 인신강금과 정치 보복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인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일이 2018년 4월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2018년 2월 1일 추가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단계에서부터 법원의 병합 심리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악랄해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무죄 추정의 원칙, 재형 법정주의의 원칙, 증거 우선주의 원칙 등 모든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재판을 그야말로 죄를 덮어 씌우는 죄 덮어 씌우기 판도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과 애국 국민들은 오후 2시 반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형집행 정지를 원하는 국민 여론과 민심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40원에 가까운 헌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공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집행 정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의 권력 남용 압박이 도를 넘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망언에 대한 규탄 대뿐만 아니라 사과를 요구하고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역대 어느 국회의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혹은 형집행 정지 부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국회의장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는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체면과 위신은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장 한 사람으로 의해서 상권 분립의 가장 보루인 국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원합니다.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공수처 설치권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왜 공수처에 저렇게 목을 메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직자에 대한 사찰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들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 권력 남용의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공수처를 악용할 것입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도구로 밖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이 좌파 독재 정권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은 분명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조국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인사 참사에 의한 공무원들을 공식적으로 사찰하겠다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또 선거구 조정 문제는 선거구 조정 몇 곳을 하는데도 엄청난 진통을 겪으면서 1년, 2년간 준비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보수 우파 정당을 제외하고 좌파 정당끼리 모여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려는 그것은 음모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프레임을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연정을 주장했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인사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 안보참사, 또 모든 국가의 일들을 참사로 만들었고 국민의 민심이 떠나고 21대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심판을 벗어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색깔이 같은 정당들이 모여서 장기 집권 업무를 배책하겠다는 업무의 연동제 비례대표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보면 한심합니다.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대표라는 이해찬이라는 자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어린애한테 훈계하듯 말하는 그러한 형태가 됐습니다. 그것은 자유한국당의 자업자득입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경제가 무너지고 군사합의에 의해서 안보가 무너지고 김경수 가석방과 같은 이러한 법치가 무너질 때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체제와 역사의 전쟁에서 체제가 거의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 역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헤치라고 공공연히 KBS에서 방송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도 러턴드 홀에 모여서 시위나 하는 나라가 다 망하고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바뀌는 이 시점에서 안일한 그러한 시위를 가지고 좌파 독재 정권, 거짓 촛불 정권, 권력 찬탈 정권이 그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주요 사람들은 아스팔트에 피를 흘리는 그러한 각오,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이 좌파 독재 정권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 촛불 혁명을 뒤집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거짓 불법이었다고 선언하지 않고 또 탄핵 주도 세력인 유승민, 김무성, 홍준표, 권선동, 김성태 이들을 쳐내지 않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좌파 독재 정권하고는 싸우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탈원전의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카자흐스탄 방문을 했는 문재인 씨를 앞에 두고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원전 건설을 한국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원전 폐기를 하고 원전 공학도들을 다 몰아내고 원전 기술자들은 외국으로 다 도망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 뺏어버리고 원전 부품 산업은 다 죽었습니다. 창원을 비롯한 원전 부품 산업 업체들은 다 도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원전을 자랑하고 있는 문재인 씨의 머리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좌파들은 원래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원이 박근혜 정부 때 2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를 해서 1376억 원의 단기 손실을 지난해에 냈습니다. 한전은 어떻습니까? 연평균 10년간 3조 5천억의 영업이익을 남기다가 지난해 2천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12년 8,179억 원의 적자를 낸 지 6년 만에 적자를 내고 올해는 무려 2조 4천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전력을 공급하는 한전과 한수원의 적자는 오로지 원전 폐기에 따른 잘못된 정책에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이라도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을 먹사발 정권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발로 걷어차는 정권, 먹사발 정권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소위 말하는 양심이 있으면은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행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